안녕하세요. 표준기형간호학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간호종사과정 교육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효준기형간호학원 이면성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간호종사 과정 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부터 매 학기마다 교육 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간호종사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은 이슈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육 설명회는 우선 간호조무사란 무엇인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 취업이 되시잖아요. 요즘은 취업을 위한 이런 훈련 과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이 국비 지원이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 국비 지원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준기념간호학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효준기념간호학원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입학들을 하실 때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효준기념간호학원 2022년 상반기 교육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 설명회에서 간호조무사란 무엇이고 또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맡은 김미란 부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들이 간호조무사에 도전하고 또 학원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과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간호조무사 과정에 도전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간호학이라는 처음 접하는 공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1년이라는 과정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로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있는 사실 그대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간호조무사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듯한 그런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에서 접수를 할 때 처음 만나는 데스크에 앉아 계셨던 분들, 또는 진료방 안내 후에 진료 보조를 맡으셨던 분들, 또는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상처를 간호하고 뭐 혈압을 재주고 하셨던 이런 분들이 간호사였을까요? 간호조무사였을까요? 네. 그러면 좀 더 제가 헷갈리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처치실에서 나한테 주사를 놔줬던 그분은 간호사였을까요? 간호조무사였을까요? 네. 이렇게 주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간호조무사는 주사 놓으면 안 된대. 아니야, 놔도 된대.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조무사란 이름이 여러분들은 익숙하시겠죠? 근데 사실 간호조무사라고 불리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자, 그러면 간호보조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층이 된 뒷배경을 살펴보면 간호보조원은 도지사의 자격증을 가진 복지부 소속입니다. 복지부 소속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직업군이에요. 환자를 상대로 식사를 도와드리고 또는 배설 도움이라고 하죠. 뭐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목욕 도움 이런 것들, 이동 도움 이런 일을 하시던 분들이 간호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바뀌면서 병원급에서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간호사를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나눠서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돼서 간호보조원을 특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론은 740시간, 실습은 780시간을 이수해야지만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과정을 거치신 이론과 병원 실습 이수 과정을 거치신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을 취득하는 간호조무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보건부로 이렇게 부서가 바뀌게 되고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업무의 역량이 달라졌습니다. 보건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냐면 간호사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서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의 역량이 달라졌죠. 그래서 처치, 드레싱, 투약, 여기에 환자 상담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시는 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자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의 업무 역량의 확대로 인해서 역할의 변동뿐만 아니라 진로의 확대로 이어져서 사회적 지위의 변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원, 데스크 또는 외래, 병동 근무뿐만이 아니라 특수 분야죠. 분만실, 수술실, 검진센터 또는 의료 서비스가 점점 전문화가 되면서 상담을 맡는 코디네이터, 상담실장이라고 부르죠. 이런 업무 횡령까지도 근무 파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각종 보건행정직,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각종 복지시설에서도 간호조무사가 필수 인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진출 가능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그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또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고졸은 아닌데 검정고시 자격 되나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고졸 이상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두 번째, 교육 이술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교육 이술 시간,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을 이수하셔야지만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준 의료인으로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는 조금 제한이 따르겠죠. 자, 혹시 이런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면은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의 복용자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요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졸 이상이니까 미성년자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도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시는 분 계세요. 하지만 자격증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폭은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물론 이 국비 지원의 의미를 잘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20대, 30대도 교육과 취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떠나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40대, 50대가 인력이 정말 필요한 산업체로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을 하는 게 국비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굳이 나이를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네. 자, 평균 수명 100세 시대죠. 네. 적어도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재탄생하시는 거, 저는 정말 좋은 엄마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이런 국비 제도를 이용한 간호조무사 과정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간호조무사란 어떤 직업이고 또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 앞날을 바꿀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간호조무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순서인 국비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효준기념간호학원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양승환 실장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국비 지원 및 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가능한 내일배움 카드 제도입니다.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하시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학생 개인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일정 요건에 따라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훈련 지원 및 훈련 지원 장려금이 지원되는 내일배움 카드, 나는 받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국민 내일배움 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무원, 그리고 사립 교직원, 그리고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그리고 나이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연매출 1억 5천 이상 자영업자, 그리고 학생들도 좀 안타깝지만은 졸업 예정이 아닌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금 안내드린 이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까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는 훈련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출석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출결이 전체 기간의 80%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월 출석률이 80%가 유지가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훈련 장려금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지각, 조퇴, 그리고 외출, 훈련을 받다가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각, 외출, 결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3회 정도 되면은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간호조무사 과정이 이제 훈련 기간이 한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일 배움 카드를 지원을 받으려면은, 신청을 하려면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서 상담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신청을 하시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이 발급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지금 제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먼저 지금 이제 이 상담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직업훈련 포털 HRD라고 보여져요.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HRD넷으로 검색을 하신 후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는 미리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회원가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로그인을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페이지 중단에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 시청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카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왜 동영상 시청이 웬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지 이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시청을 꼭 해주세요. 저는 미리 동영상 시청을 완료를 해 놓았어요. 완료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수강 확인증이란 버튼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동영상 시청이란 버튼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교육 동영상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니 성실히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동영상은 11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단계를 시청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급하다고 이거를 마우스 커서를 끌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그냥 여기 보시면 다음이란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넘겨볼게요. 이걸 눌러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보면 소리를 제가 안 들어놨네요. 네, 이렇게 시청을 하셔서 막 급한 마음에 넘기거나 아니면 다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음을 누르시면은 아마 이수증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거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다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미리 동영상 시청을 다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동영상 시청을 끝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수강 확인증이라는 이제 이 버튼이 생성이 되었다면은 네, 이제 동영상 시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카드 발급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이제 수강 확인증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셨다면은 다시 직업훈련 포털 HRD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아까 동영상 시청이란 버튼 옆에 있는 발급 신청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발급 신청을 눌렀는데 인증서 로그인이란 이제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선택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혹시나 공동인증서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공동인증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여기가 이제 개인 컴퓨터가 제가 아니라서 이제 공동인증서가 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간편인증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간편인증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상단에 이제 5개의 어플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이 약간 저랑 좀 잘 맞아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 동의 다 필수 요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증 요청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개개인마다 또 선택한 그 어플들이 다를 텐데 이제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 인증을 완료하신 다음에 여기 인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도 인증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인증을 이제 저는 이제 완료를 했는데 이제 인증 완료가 되었으니까 여기 하단에 있는 인증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인증 완료를 하시면은 네, 여러분 좀 제가 좀 앞서 나갔는데 네, 여러분께 이 영상 찍으려고 제가 약간 좀 이제 공부를 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랑 스텝을 맞춰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초기 화면일 거예요.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절차 안내.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 버튼을 눌렀으면은 여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 지원 대상이 이제 자세하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은 이 지원 대상에 이제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발급 전 확인사항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미리 여기 우리 학원 효준기념간호학원을 이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워크넷 구직 등록이란 칸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을 받을 상태시면은 이제 예. 그리고 나는 구직자 등록으로 하실 거다 하면은 아니오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미리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면은 워크넷에 구직 활동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유의사항을 한번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발급 신청서 작성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네, 보시면은 네, 이제
학생들 성명, 자택 주소, 그리고 영문 성명도 제대로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메일, 휴대폰 번호, 연락처, 그리고 이거 SNS 수신 여부는 저는 예로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발급 결과를 이제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간편해서 전 이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최종 학력, 이제 학생들의 최종 학력을 여기에 적어 주시고요. 자, 카드 정보가 기존에 만약에 뭐 카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카드가 바뀌어진 상태죠. 지금 예전에는 뭐 실업자 카드, 재직자 카드로 나눠진 카드가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이 되어서 만약에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기존 카드 재사용을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신규로 발급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제 신규 발급을 눌러주세요. 제휴카드는 이제 농협카드와 신한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이제 원하시는 은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협카드 선택되어 있다고 농협카드로 발급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 상태로 전 놔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드 유형도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카드 발급 방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은행 방문으로 누르시게 된다면은 이제 은행으로 직접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코로나기도 하고 또 이제 바쁜 일상 중에 은행 방문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저는 여기 전화 신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용카드로 선택이 되면은 은행 방문으로 지금 될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저처럼 이제 전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 신청 버튼을 누르셨으면은 아마 이 발급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후에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화가 올 건데 그 전화를 꼭 받아 주셔야지 이 카드가 발급됩니다, 여러분. 그냥 안 받으시면 발급이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등록되지 않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걸려오겠죠. 그러니까 스팸이라고 혹은 그냥 요즘 막 그런 광고 전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안 받으시지 마시고 무조건 이거 신청 후에는 한 3, 4일간은 이 전화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신다면은 무조건 받으세요. 자,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장려금 수령 계좌 번호를 이제 적어주세요. 이 은행명 계좌번호 그리고 예금 증명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마 지금 아까 신한카드랑 농협카드 두 개가 있었죠. 되도록이면은 같은 은행사, 물론 다른 은행사 하셔도 되는데 이게 실장님 꿀팁이라면은 여기 바로 이제 훈련 장려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계좌로 다시 자부담비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꿀팁이에요, 강요 아닙니다. 꿀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해당 카드에 해당 계좌를 입력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다른 이제 다른 이제 계좌번호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고용보험 이제 가입 정보도 여기 한번 쭉 봐주시고, 자, 이제 지원 대상이 나와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은 물론 이거 다 학생들마다 또 요건이 달라요. 아까 실업자, 재직자, 고용, 고범위,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 해당한 이제 학생들이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은 아무거나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하단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제 페이지 말고 여러분 페이지에는 이 표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지금 클릭된 상태라서 이제 서류들이 한눈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한눈에 나오게끔 보일 겁니다. 여기에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어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넷에 이제 구직 등록을 하셔야지 이 실업자가 진행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재직자로 하고 신청까지 이제 해볼게요. 자, 배송지 정보, 신청인 정보와 동일로 바로 하시면은 딱 나올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미리 해놨다는 이제 훈련 과정 탐색이란 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훈련 과정 선택을 일단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라는 훈련 과정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훈련 과정 검색을 하셔서 원래는 되게 좀 복잡했어요. 뭐 지역 선택, NCS 직종 선택, 훈련 유형 선택 하셔야 되는데 네, 한 번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키워드 말고 훈련 기관 과정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훈련 기간면에 이제 효중 기념 간호학원을 검색을 이제 타이핑을 해주시고 하단에 이제 선택 항목 검색을 눌러주세요. 아까 여기 개강일자라고 있었는데 이 개강일자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검색을 하고 이제 쭉 내리시면은 자, 이제 효중기념간호학원 지금 바로 나온 거는 이제 3월 3월 우리 개강하는 반이 나올 거예요. 아까 날짜 검색에 따라서 이게 네, 이 3월반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A반이라서 3월반이 지금 보여지는 건데 B반을 이제 듣는 학생들은 아까 날짜를 개강 일자를 조정을 하신다면은 4월로 조절을 하신다면은 이제 4월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그 검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3월반이 나왔으니까 3월반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지 이제 이 훈련 기간을 보시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수강 신청 밑에 담아두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관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바로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훈련 과정 선택을 누르셔서 만약에 여기 아까 같이 똑같이 공란이라면은 F5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이 나오셨다면은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추가 버튼을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 훈련 과정 탐색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해주시고 이제 신청 관할 관서 이거 저는 이제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 네, 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겠지만 당연히 수원뿐이라면 수원 고용센터로 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을 눌러주신다면은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가 나와요. 근데 이 9가지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9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발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쭉 읽어보세요. 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재직 중이십니까? 뭐 외국인 이미 적용자입니까? 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입니다.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 목록에 제외 목록에 이제 설문지가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를게요. 네, 저 따라한다고 무조건 아니오 버튼 누르시지 마시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아니오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일단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바로 넘어갈 텐데 이거 8번의 1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외에 이제 정부 뭐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좀 많이 혼동스러워요. 이제 그러면 이것도 혹시 내일 배움 카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라고 할 건데 네, 아니에요. 이거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외의 지원받는 거를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주시고요. 만약 있으면 예 눌러주셔야 돼요. 자, 하고 이제 안내문을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 동의서 필수 이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개인정보 동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건 선택이라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일단 그냥 클릭할게요. 네, 전 이런 거 다 클릭하는 사람이라서 바로 다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여나 이제 발급 신청 외에 이제 이후에 발급 신청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발급 신청을 이제 누르셨다면은 이제 3일 내로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드 신청을 발급받고 이제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아까 SMS 제가 그 클릭하라고 해놨죠. 체크해 놓으라고. 그러면은 문자가 오면은 이제 카드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발급이 되었다고 나면은 카드가 오기 전에 여기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수강 신청을 바로 누르시지 마시고 이제 진단 상담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제 훈련 과정이 140시간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진단 상담을 눌러주신 후에 이제 수강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거 진단 상담과 수강 신청 방법이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에 이제 찾아오시거나 혹은 이제 학원에 전화 주신다면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국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카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비 신청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생각보다 쉽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효준기념간호학원은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효중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면성 원장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에 제가 또 등장을 하니까 기분이 조금 묘합니다. 원래 이 코너는 우리 취업팀장님이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취업팀장님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학원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자리인 만큼 제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효준기념간호학원, 이름이 참 길고 특이하죠. 우리 학원은 2009년에 작고하신 전 부산대 의대 학장 문효중 원장님을 기르고자 설립된 학원입니다. 우리 학원은 2014년도에 영화동에서 처음에 개원을 했고요. 2018년도에 송죽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시 영화동 그 자리에 분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평균 150에서 200명의 간호조무사를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동네 어느 병원을 가든 우리 학생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이 참 좋은 학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참 좋은 직업훈련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간호조무사 직업훈련 기관이라 함은 취업 후에도 적응 잘할 수 있게 훈련 잘 시키고 한 번에 국가고시 합격 잘 시키고 취업 잘 시키고 졸업 후에도 좋은 관계 유지해서 혹시나 다가올 수 있는 제 취업의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선후배가 서로 잘 끌어주고 밀어주는 문화가 정착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은 교강사진이 개원 이래로 90% 이상이 그대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육훈련을 함에 있어서 저는 저희 교무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적지 않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1년에 정말 국가고시 많이 떨어져 봐야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느 병원을 가든 우리 학생들이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취업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취업에 있어서 우리 졸업생들은 최상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 입학생들도 그 최상의 교육을 이어서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학원 행정 취업 지원팀도 개원 이래로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다 보면 훈련생 개개인이 행정 지원을 참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요즘은 국비로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야 하는 FM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훈련생들은 그런 FM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놓고도 국비 지원을 받아놓고도 부정행위 때문에 자격증이 취소가 된다, 혹은 국비가 취소가 된다, 벌금을 문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개원 이래로 이러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취업이 결국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1년이나 투자했는데 취업 잘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취업은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각 훈련 기관에 행정팀 혹은 취업 전담팀이 도움을 많이 줘야 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률 우대 기간을 선정합니다. 참고로 취업률 우대 기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취업 잘 시키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수원시에 있는 간호학원들 중에서 이 취업률 우대 기관은 단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3곳 중 한 군데는 저희 효준기념간호학원입니다. 제가 이 이상 어떤 자랑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젊고 뛰어납니다. 준비가 언제나 돼 있고 이제는 검증도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저희 효준기념간호학원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관장으로서 저는 저희 효중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좀 자제를 하고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입학에 앞서서 많이 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효중 임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련생들이 입학을 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한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질문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다 통틀어서 한번 우리 김미란 부원장님 모셔놓고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란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중 부원장 김미란입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부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상담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마 부원장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훈련생들이 이 과정을 지원을 할 때, 사실 처음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과정을 진행하느냐, 혹은 자비 부담금 100%로 해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관련해서. 그럼 자비로 할 때랑 국비로 할 때랑 어떤 게 더 편합니까? 아니면은 혹시 뭐 자비로 하면 조금 더 자기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더 저렴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효중에 1년에 학생들이 한 150명 이상 입학과 졸업을 하고 있는데 그 150명 이상 되는 학생들 중에 90% 이상이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국비 제도를 이용해서 자격을 이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10% 정도의 학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대상자가 아니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비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 네. 네. 학원비를 대주는 대신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커리큘럼에 딱 짜여져 있어요. 시간표라고 말하죠. 시간표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과정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표대로 하시면 가장 좋죠. 왜냐면 어차피 이수해야 될 이론과 병원 실습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반 과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국비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편리함 하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 지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시간 조율이 자유롭다 보니까 내가 결석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결석한 만큼의 시간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을 하셔야지만이 정해진 이수 시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는 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을 지키어야 되는 국비와 조금 시간의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일반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싸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시간표에 있어서 좀 더 플렉시블하다라고 네네.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시간 채우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되는 거는 똑같다라고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이 시간표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은 본인이 조금 불규칙하게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를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저는 사실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이게 저는 매년 한 그래도 두세 명한테 받는 것 같거든요. 부원장님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자비로 할 테니까 네. 제가 돈을 다 드릴게요 미리. 네. 학원비를 다 드릴 테니까 훈련비를 미리 다 드릴 테니까 시간만 그냥 딱 채워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이런 질문을 제가 또 받거든요. 공부 안 하시고요? 네. 공부를 안 하시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 그것도 힘들다고 해요. 네, 그것도 의문이지만 저희 학원은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정훈련에 해당되는 아주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돈을 내 돈 냈으니까 그냥 시간 주라. 너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시간 이수 학원에 나오셔서 또는 뭐 지금은 줌 수업 하니까 줌으로 수업을 이수하셔야지만 시간이 인정됩니다. 네. 부정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국비를 받는데도 이거는 국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학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부정훈련을 하시게 되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의 제한이 따르고 국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비 카드로 받은 훈련비를 다시 뭐 몇 배 이상 환불을 해야 되는 이런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즉 이게 부정훈련이라는 건데요. 부정훈련은 생각하지 말고 하시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정훈련 관련해서는 정말 이 페널티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 강한 사고들을 이제 좀 조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저희가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취소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훈련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곳이지 반드시 꼭 돈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아마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이제 두렵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나? 혹은 자신감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파트가 바로 실습 파트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입학도 하기 전부터 사실 실습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또 여기서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실습지를 제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뭐 기관에서 연계를 해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와야 되나요? 아무 때나 가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그 교육기관마다 다 정책들이 달라서 제가 딱 공통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우리 부원장이 한번 우리 학원 입장에서 우리 네. 학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네. 영업 비밀이니까 네. 간략하게만 조금 소개 네. 좀 해주십시오. 뭐 효중의 실습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실 깊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한 다양함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영업 비밀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겉모양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효중은 실습 협약병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협약병원의 협약서가 50개가 넘습니다. 자, 요 50개 중에서 정말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는 병원만 제가 뽑아서 한 20곳 정도 학생들한테 설명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어떤 병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어떤 병원이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을 해서 3군데에 적어서 이 3군데 내에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병원급도 있고 의원급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를 병원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의원급 380시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급을 먼저 하고 의원급을 가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의원급에서 실습을 먼저 하시고 병원급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사실 경험 못 해본 것들이 많아서 조금 버거울 수 있어서 저는 병원급 추천드립니다. 네. 네, 사실은 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이게 병원급은 4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의원급은 380시간 미만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병원급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가게 돼 있어요.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의원급이 나쁘다 뭐 이렇게 뭐 진행하지는 않고 절대로 아니 집 앞인데 가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고 절대로 병원급 무조건 한 번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급을 우선 먼저 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저는 이번 연도에 처음 들어본 작년부터죠. 작년 말부터 네.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이슈가 생기고 나서 이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는 이제 그 교육기간이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교육기간 이후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도 실습시간을 채울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시험 끝나고도 실습 채우는 게 아무 문제 없나요? 네. 근데 요거는 학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맞아요.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정에 저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 2022년 3월 자격증 시험을 보는 학생들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험 이후에 실습을 해서 시간을 다 채워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어떤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학기 내에 과정 내에 실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부분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한번 우리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혹은 뭐 다른 훈련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 보고 나서도 실습 칠 수 있으니까 그냥 여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사실 대단한 실책의 한계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 실습을 시험 끝나고 나서도
채워야지 자격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격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취업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투자해서 딱 그 시간 내에서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목적은 취업이죠? 취업이니까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취업을 하려면, 뭐, 이 자격증이 빨리 시간을, 나와야죠. 네, 네. 정해진 시간 안에 채우고, 시험 보고, 자격 취득하고, 바로 취업으로 네. 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죠. 실제로 병원들도 이제 저희 자격증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재취업을 많이 티오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네. 결론, 시간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무조건 베스트예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 이슈 관련된 질문인데 네. 저희가 코로나 이슈가 터진 이후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는 이제 원격 수업을 허용을 해줬어요. 원격 수업을 허용을 해줬는데 이번 연도 3월에 시험 보는 학생들까지는 원격 수업을 이론 수업에 한정된 거죠. 실습 수업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론 수업을 100% 이제 원격으로 듣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후 학생들은 이제 절반인 50%, 즉 370시간까지만 이제 그 원격으로 이수를 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부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또 보건복지부의 정책대로 가야 되는데 저는 혹시 지금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올해가 아마 중수업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저도 느낌이. 그래서 올해 3월, 4월 상반기죠. 상반기 입학생까지는 일단 370시간 보장됐습니다. 네, 서두르세요. 네, 이게 기관당 370시간이 아니고요. 개인당 370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훈련 기간 가서 370시간 채우고 B 훈련 기간 가서 370시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개인당 무조건 370시간, 즉 절반 가까이. 근데 이게 저도 아까 지금 부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느낌에 이번 연도에 끝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집체 교육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여튼 여러분들 조금 유의해 주시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이렇게 간호조무사 과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든지 예약하신 후에 내원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과정 입학 교육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